자, 이전 영상까지는 수동장력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3장의 주제는 근육이고요. 이 근육이 어떻게 장력을 형성하는지 지금 우리가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방금 전 영상에서는 수동장력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수동장력 곡선이라는 것은 이런 형태로 기하급수적으로 장력이 증가하는 형태구나 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근육에서 나타내는 장력, 대표적인 게 사실 능동장력, 즉 근육에서 수축을 했을 때 일어나는 장력,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전에 살펴본 수동장력과 더불어서 지금부터는 능동장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61페이지고요. 그림 3.7 이제 이 그림이 나오는데 이 그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근육에 대한 해부생리학적 내용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간단하게 먼저 좀 살펴보자면 좀 확대를 해서 볼게요. 여기 보면 근육 섬유예요. 근육 섬유 중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살코미오라고 하는 근원섬유 마디를 형성하는 그 기본 단위가 되고요. 이전 영상에서 설명한 것처럼 미오신이라고 하는 뽕잎 소면과 액틴이라고 하는 당근 소면이 이렇게 근잔섬유, 이 두 가지 근잔섬유로 근원섬유를 구성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 제가 지금 표시한 AIH, 밴드, 한국말로는 이걸 대라고 표현을 해요. 밴드를 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A 대, I 대, H 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M 라인은 선이죠. 그래서 한국어로는 M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 디스크는 우리가 허리 디스크, 허리에 있는 판이죠. 그래서 판이라고 해석을 하고요. Z판이라는 용어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5가지 알파벳 숫자로 되어 있는 애들의 의미를 좀 알고 있어야 돼서 이것도 한번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확대를 할까요? 우선 이거는 혹시라도 모르고 있다면 학생이라면 시험을 앞두고 있는 학생, 물리치료학과 국가시험, 그리고 건강운동관리사, 그리고 생활체육 지도자 필기시험 무조건 중요합니다. 암기를 꼭 하셔야 되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암기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우선 저는 요걸 기준으로 생각을 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기준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Z선이라는 게 있죠. Z선, Z디스크라고도 얘기를 하는 Z판이라고 하는 것이 근육의 단위를 딱 끊어주는 애예요. Z판은 근육의 단위를 딱 끊어주는 애다. 절취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절취선이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마치 우리 일회용 크린랩이라고 할까요? 일회용 그 비닐 봉지들 있잖아요. 그것들 롤로 되어서 이렇게 길게 쭉쭉 뽑았을 수 있는 거. 그런 것들 보면 롤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 일회용 봉지 자르는 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자르는 선이 있어서 요걸 기준으로 똑같이 봉투 하나, 둘, 세 개를 쓸 수 있죠. 1, 2, 3 봉투 똑같이 모두 같은 규격이잖아요. 그래서 Z선, 절취선의 기준으로 같은 모양을 형성을 한다. 이런 의미로 Z선, 절취선이라고 생각을 저는 이런 식으로 암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 절취선의 기준으로 근육에서는 이게 근원섬유 마디라고 하나요? 살코미오라고 하거든요. 살코미어라고 하는 근육의 하나의 단위를 이뤄요. 그래서 Z선 기준으로 근육이 절취가 된다 라는 의미로 Z판을 암기를 했고요. 여기 Z판의 기준으로는 이제 안에 크게 2가지로 잘라서 볼 수 있어요. 여기 보이는 A대라고 하는 녀석이 있고요. 그리고 I대라고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A대와 I대는 여기 지금 넘어가서 표시를 해서 이렇게 되는데 I대는 우리가 I대를 여기 옆에 있는 살코미오로 한번 본다면 A대는 여기까지죠. 여기까지고 I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A대와 I대를 더하면 살코미오의 길이가 딱 맞아 떨어지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A대와 I대. A대는 원래 영어로 하면 이게 AI가 굴절되는 거세대에 따라서 영어 단어로 나타내는 거거든요. 한 번 굴절되면 뭐 I대, 한 번 이상, 뭐 두 번 이상 굴절이 되면 A대라고 하는데 영어 단어가 좀 생소하기도 해서 저는 이걸 어떻게 외웠냐면 A대는 암대라고 외웠어요. 뭐 명암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명암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뭐 요즘 뉴스에서 이런 뭐 뉴스들 볼 수 있겠죠. 뭐 코로나19로 인한 뭐 자영업자들의 명암 뭐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자면 배달로 이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업종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호황을 누렸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직접 1대1로 대면으로 뭔가 해야 되는 그런 직종들, 그런 것들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명암이라고 얘기하죠. 밝은 명예, 뭐 어두울 암. 이래서 어두운 면이에요. 요거 A대는 어두운 곳이고요. 상대적으로 어두운 곳.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면 어둡죠. 상대적으로 어둡고요. 여기는 상대적으로 밝잖아요. 얘는 밝아서. 얘는 I대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A대만 저는 외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더 쉽게 암기할 수 있겠죠. 지금은 AI 시대이니까 AI는 그냥 묶어서 생각을 하세요. AI가 묶여서 사이코미어를 구성을 한다. AI가 모여서 사이코미어를 구성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AI 중에 A대는 암대, 어두울 암, 어두운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I대는 자연스럽게 상대적으로 밝은 곳이 될 수 있죠. 그렇게 암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Z판 그리고 A대, I대를 봤어요. 이제 남은 거는 HM인데 이 H대는 생각하는 것처럼 요거 밝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옆에 보면 H대가 사실은 A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요. A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체적으로 좀 검은 느낌이죠. 근데 여기 사이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조금 밝죠. 여기 부분은 좀 밝잖아요. 여기가 전체적으로 H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H대는 어디 있을까요? 말 그대로 하이라이트, 이렇게 딱 빛을 받는 곳이다. 하이라이트의 H다 라고 저는 암기를 했어요. 그래서 H대는 A대라고 하는 암대, 어두운 밴드 대에서 가운데에 조명을, 하이라이트 조명을 비추듯이 밝게 빛나고 있는 구간이다, 밴드이다 라고 연상을 하면 되겠고요. 마지막은 이제 M이죠. 요거는 M대도 아니고 M선이라고 합니다. M라인이죠. 이거는 말 그대로 라인을 형성해요. 여기 보면 이렇게 좀 확대를 할까요? 여기 M라인을 보면 여기 보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정말 검은 색깔 라인으로 이렇게 표시한 곳, 여기 지워볼게요. 다시 칠하면 여기 검은색 부분이 M 라인입니다. M 선이죠. 그래서 M 선은 말 그대로 이거 미드 라인, 미드 리전이라고 나와 있는데 미드 라인이다, 뭐 미드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센터.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과 제가 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게, 여기 보면은 하이라이트 이런 하이라이트 조명이 밝히고 있다고 얘기를 했죠. 하이라이트 조명이 여기에 이제 하이라이트 조명이 여기 이렇게 있어요. 무대 조명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조명이 이렇게 밝히고 있어서 이 하이라이트 조명이 밝히고 있는 이 존에서 거기서 가장 중심에 있는 프로듀스 101 같은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가장 빛나는 이 센터, 뭐 이렇게 대열을 갖추고 하더라고요. 그죠? 이렇게 있는 대열을 갖추고 있는 뭐 최후의 10인들 중에서 가장 빛나는 여기 센터, 이게 미드 센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M 라인이다, M 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좀 암기를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할게요. AIHMZ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AI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이고 AI 중에 A는 암대, 어두운 면이다, 어두운 대다, 어두운 밴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자연적으로 아이대는 밝은 쪽이구나 라고 연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AI를 더하면 사이코미어의 길이가 나온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H대는 하이라이트, 조명이 밝히고 있는 곳이다. 무대는 어둡잖아요. 어두운 무대에서 하이라이트 조명을 딱 밝히고 있다. H대가 I대에 속해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조명이라는 그런 밝은 것은 어두운 곳에 있을 때 더 빛나기 때문에, 그죠? A대와 함께 있다 라고 연상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M선은 미드에 위치해 있는 선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Z디스크는 Z판, 절취선이다 라고 연상을 하면 해부 생리학도 좀 도움이 될 수 있게 여러분들께 전해드린 것 같아요. 자, 넘어갑니다. 자, 62페이지 그림 3.8과 3.9를 함께 볼게요. 여기 3.8이고요. 여기에 3.9죠. 여기 보면 이게 가운데 있는 얘가 미오신이죠. 미오신. 여기 미오신이라고 하는 제가 뽕잎 소면으로 설명했던 미오신이고요. 그리고 액틴은 제가 당근 소면으로 설명을 했던 애죠. 액틴과 미오신이 이제 근원섬유를 이루고 있는 거고요. 여기 보니까 Z디스크도 있죠. 요거 뭐죠? 절취선이라고 하는 Z디스크도 보이고요. 네, 요 정도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그 슬라이딩 가설이라고 해요. 62페이지에 보면 잔섬유 미끄러짐 가설이라고 나와요. 한 중간에 한 10번째 줄 보면 나옵니다. 이게 서로 슬라이딩 되면서 수축을 한다라는 거죠. 이게 제가 해부생리학을 배웠을 때 기억이 나는 게 요거를 발견했던 학자가 굉장히 좀 획기적인 발견을 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때도 이제 그 헷갈리면 안 되는 게 근육이 수축을 할 때, 근육이 이렇게 수축을 할 때 근육 자체가 짧아지는 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근잔섬유 필라멘트 자체가 이렇게 짧아지는 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필라멘트의 길이는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이렇게 서로 필라멘트 액틴과 미오신 필라멘트가 이렇게 미끄러져 들어가서 Z선과 Z선의 거리가 짧아지는 게 수축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미끄러짐 가설이고요. 시험 볼 때 여러분들이 그래서 좀 주의해야 되는 건 Z선의 길이가 짧아지는 거지 근육 섬유 자체 길이가 짧아지는 건 아니라는 거. 요거는 여러분들이 시험을 앞두고 있다면 해부생리학에서 여기서 낼 수 있는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가 요 유형이에요. 근육 섬유 길이 자체가 줄어드는 건 아니다. 요걸 꼭 기억을 해주고요. 또 몇 가지 포인트 잡아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 두 번째는 요거예요. 여기 미오신 헤드라고 하는 여기 보면 미오신 필라멘트가 있고요. 뽕잎이죠. 뽕잎 소면이 있고요. 그 뽕잎 소면에 여기 끝에 콩나물 머리처럼 뭐가 붙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기도 있죠. 여기 나타나는 요거를 자, 요거 미오신 헤드라고 하는데 요거를 여기서 표시하면 얘네들이에요. 얘네들. 지금 얘랑 얘는 붙어 있는데 얘는 좀 떨어져 있죠.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얘가 부착이 되어서 액틴 필라멘트, 액틴 근잔섬유를 이쪽으로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미오신 헤드라고 한다면 바닥이 미오신 필라멘트이고요. 천장이 액틴 필라멘트예요. 저는 미오신, 바닥에 발을 붙이고 있는 미오신 헤드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헤드니까 머리지만 그냥 손을 이용해 볼게요. 손으로 천장을 잡을 수 있다면 천장을 이렇게 잡아서 손바닥으로 천장을 대고 이 손바닥 마찰력으로 이렇게 천장을 밀어내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할 때 천장은 상대적으로 이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이해되죠? 그래서 손을 올려서 이쪽으로 이동을 시키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연상을 하면 되겠습니다. 해부 생리학이 아니니까 되게 자세하게 설명은 좀 생략을 할게요. 그래서 이 미오신 헤드가
부착 개수. 부착 개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부착 개수 이퀄 근육의 힘이다 라고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게 중요합니다. 근육의 힘은 미오신 헤드가 액틴에 얼마나 붙어 있느냐, 요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렇게 붙는 걸 가지고 우리 책에서 이렇게 부착을 하는 것을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던 크로스 브릿지라고 얘기하는 책에서는 교차 연결이라고 나와 있네요. 교차 연결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학부 시절에 배웠던 책에는 뭐 가교 연결, 가교다리 막 이런 식으로도 한국어로는 다양하게 좀 해석을 하고 있어서 그냥 크로스 브릿지라고 좀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만약 물리치료 전공자라면 병원 갔을 때 크로스 브릿지라는 용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거든요. 교차 연결, 뭐 가교 이런 거 안 써요. 크로스 브릿지라고 좀 확실하게 암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림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들은 하나씩 포인트를 잡아드렸어요. 자, 정리를 한번 할게요. 수동장력에 대해 전 영상에 배웠고요. 이제 능동장력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능동장력이 어떻게 생성되는지를 제가 기전적인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포인트만 잡아서 설명을 하면 Z선과 Z선 사이를 이제 사이코미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사이코미오 안에 액틴과 필라멘트가 서로 미끄러지면서 슬라이딩 가설로 미끄러지면서 수축을 한다 라고 하는 것 포인트고요. 이 수축을 하는데 수축하는 힘은 미오신에 붙어있는 헤드가 액틴에 붙어서 끌어당기는 힘으로, 끌어주는 힘, 밀어주는 힘으로 수축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게 두 번째 포인트. 그 미오신 헤드가 액틴에 붙어서 끌어당기는 힘은 결국 미오신 헤드가 얼마나 액틴 필라멘트에 붙어 있느냐, 즉 크로스 브릿지가 얼마나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느냐, 그 수에 따라서 힘의 크기가 좌우가 된다. 이렇게 세 번째 포인트까지 이렇게 짚으면 우리가 능동길이 장력 곡선을 보기 위한 기본적인 해부 생리학에 대한 내용은 정리가 됐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능동길이 장력 곡선으로 넘어갈게요. 자, 페이지 63페이지에 그림 3.10을 보시면 됩니다. 이 옆에 있는 그래프부터 한번 좀 확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length of sarcomere, 그러니까 sarcomere의 길이,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되면 이제 신장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스트레칭, 레칭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보통 근육의 길이는 2.5에서 2.5 나노미터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단위가 안 나와 있네요. 이거 아마 나노미터일 거예요. 우리 책에는 나노미터로 나와 있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그냥 우리가 편하게 수축하지도 않고 그리고 늘리지도 않은 그냥 적당한 길이는 2.5, 대략 여기죠. 그래서 B와 C 정도가 안정길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안정길이. 이거는 그 물리치료학적으로도 도수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뭐 깁스를 하거나 이럴 때 이 안정길이의 개념이 좀 중요한데, 우선 여기에 키네지올로지만 포커스 맞춰서 얘기를 하면 이 안정길이 때가 가장 근육의 힘이 세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옆에 보면 액티브 텐션으로 나와 있죠. 이 액티브 텐션은 이제 능동장력이죠. 책에 능동장력으로 나와 있는데 능동장력이지만 의역을 하자면 그냥 근육의 힘이다.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이 의역을 하는 게 조금 더 와닿는 느낌일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근육의 힘으로 의역하고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할게요. 자, 스트레칭이 점점 많이 되면 될수록 근육의 힘은, 자, 그러면 여기가 노멀이라고 얘기했죠. 가장 길이가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은 노멀인 가장 노멀인 길이 2.5를 기준으로 얘기를 할게요. 자, 이 안정 길이에서 스트레칭을 시키면 근육의 힘은 이렇게 떨어져서 D지점이 되는 거죠.
여기 액티브 텐션이 거의 0에 가깝게 계속 늘리게 되면 거의 0에 가깝게 내려간다는 거고요. 그냥 안정 길이에서 근육의 힘의 퍼센테이지가 100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반대로 근육의 길이가 짧아진 포지션에서 액티브로 근육의 힘을 쓰게 만들면 A 지점이죠. 얘도 마찬가지로 내려가고요. 한 대략적으로 한 75%, 뭐 80%라고 할까요? 80% 정도의 근육의 힘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안정 길이에서 100% 힘을 사용할 수 있는 거에 비하면 근육의 길이가 짧아지면 80% 정도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팔꿈치 같은 경우는 이게 엘보우, 팔꿈치 플렉션 한 90도라고 여러분들 생각해도 됩니다. 뭐 80도 정도, 70도, 80도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요 길이가 됐을 때 팔에 힘을 주는 게 바이셉스 브라키에 힘을 주는 게 BC 정도 안정 길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바이셉스, 제가 가지고 있는 바이셉스에 최적의 힘을 낼 수 있는 포지션이 이거인 거죠. BC 길이에서 A 길이처럼 이렇게 된 상태에서 바이셉스 근육의 힘을 이렇게 잡는다면 80%의 힘을 발휘하고 있는 거고요. 다시 BC 안정 길이에서 D 위치처럼 스트레칭 된 상태에서 여기서 바이셉스 힘을 주면 스트레칭 된 길이에 따라서 거의 0에 가깝게 힘을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좀 호기심이 있거나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왜 안정 길이일 때 힘이 가장 세요?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겠죠. 그 안정 길이일 때 힘이 센 이유는 여기 제가 좀 정리를 해놨는데 이 안정 길이일 때 아까 전에 얘기했던 교차 연결 있죠. 교차 연결, 수. 이게 안정 길이일 때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오신에 붙어있는 헤드가 액틴에 붙어서 이렇게 막 끌어내는, 천장을 제가 손으로 끌어내는 것처럼 미는 힘으로 수축이 일어나는 건데 그 미오신 헤드가 액틴에 붙어있는 그 크로스 블리지 수가 안정 길이에서 가장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근육 내에서 근육의 길이가 달라지는 건데 근육의 길이가 달라짐에 따라서 교차 연결, 크로스 브릿지의 수가 달라진다면 크로스 브릿지가 가장 많이 붙어있는 그 수가 가장 많은 그 구간이 가장 힘이 세겠죠. 그 구간이 바로 안정 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옆에 요런 뭐 이상한 그림이 있죠. 요거를 좀 클로즈해서 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 여기서 나름 표현을 해주신 게 요거 이 뭐라 그럴까요? 진의 다리처럼 요거 있죠. 요거 진의 다리처럼 이렇게 붙어있는 요 놈들이 이게 바로 미오신 헤드예요. 미오신 헤드. 미오신 헤드가 여기가 이제 액틴인 거거든요. 요게 다른 색으로 해야겠네요. 요거는 요걸로. 이게 액틴이죠. 요 액틴의 미오신 헤드가 파란색인 애가 여기 분홍색에 붙어야 되잖아요. 파란색인 애가 요 분홍색에 붙어야 되는 건데 D 그립, 즉 스트레칭이 많이 된 D 지점에서는 붙을 게 별로 없죠. 제가 보기에 지금 붙인다고 하면 제가 지금 여기서 붙인다고 하면 요거 이 정도만 좀 붙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한 4개 정도. 근데 C와 B 안정길이죠. 안정길이에서는 요 미오신 헤드가 다 붙을 수 있게 액틴이 위치되어 있잖아요. 미오신 헤드가 위아래에 있는 액틴에 다 붙을 수 있는 환경이 BC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A, 근육의 길이가 짧아지는 A에서는 여기 보이죠? 여기가 끝입니다. 미오신의 끝은 여기인데 끝까지 이제 액틴 필라멘트가 가장 수축할 수 있는 가장 길이가 줄어들 수 있는 데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이 액틴이 B 그림까지는 약간 여기서 이렇게 중첩되어 있는 느낌인데 A 그림은 거의 뭐 이제 중첩이 이만큼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부분이 다 중첩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끝에 있는 애들은 액틴은 여기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애들, 얘네들은 결합을 할 수가 없죠. 여기 있는 얘네들 결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도 크로스 브릿지 수가 좀 현저히 적어진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도 D보다는 A가 크로스 브릿지가 조금 더 있겠죠. 그래도 결합할 수 있는 애들이 몇 개 있잖아요. 얘네들, 얘네들은 결합을 할 수 있죠. 근데 D는 거의 뭐 끝에 2개 남짓만 결합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A보다는 D가 훨씬 더 적은 액티브 장력, 근육의 힘을 발생시킨다 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그래프의 모양은 역U자 형태이다. U를 이렇게 뒤집어 놓은 듯한 모양이죠. 그래서 역U자 형태라고 하고요. 반면에 아까 배웠던 수동장력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뭐 지수함수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형태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능동길이장력 곡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수동장력과 능동장력 두 가지를 합쳐놓은 곡선이 나와요. 근데 그 곡선을 이해하기 전에 우선 키네지올로지를 처음 접해서 저의 강의를 듣고 있다면 한번 정리를 할 타이밍이 왔습니다. 수동장력에 대한 그래프, 능동장력에 대한 그래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두 그래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부 생리학적인 내용들이 있었죠. 수동장력에서는 뭐 근육막들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어떤 뭐 구조단백질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고요. 능동장력에서는 뭐 또 액틴, 필라멘트, 가설 이런 내용들이 있었죠. 그래서 요것들을 다 정리를 한 뒤에 토탈로 수동길이장력 곡선과 능동길이장력 곡선 합쳐놓은 총길이장력 곡선 영상으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